포악해 보이는 들개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듯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를 향해 들개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더 큰 위험을 가합니다. 남자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에게는 왜 이런 일이 닥친 걸까요? 해당 사연은 미국인 마크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인 마크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바로 경찰견을 훈련시키는 훈련사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견은 특히 후각을 이용한 특수 임무에 많이 투입되고는 합니다. 경찰견은 폭발물과 같은 위험 물질을 감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범인을 쫓는 역할을 해내기도 합니다. 위험한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훈련은 주의를 기울여서 해내는 편이죠. 경찰견은 대부분이 셰퍼드라고 보는데요. 뜬금없이 새로 부임한 소장님이 실적을 내보자며 저희 경찰견 훈련소에서 새로운 종을 발굴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 셰퍼드만큼 충직하고 적합한 개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자신이 진돗개를 키운다면서 똑똑해서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교육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경찰견 외에도 탐지견 같은 경우에는 셰퍼드가 아닌 다양한 종들이 나서서 활동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진돗개가 어떤 개인지 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견 훈련을 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죠. 상사는 무슨 생각인지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제격이라면 저를 적임자라고 부르시더군요. 결국 저는 상사인 제이크가 건네준 진돗개를 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는 순백의 색의 털을 지니고 있었고 눈이 똘망똘망한 작은 개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강아지들은 셰퍼드라서 하나같이 다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강아지였기에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군요. 상관의 명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강아지를 어떻게든 경찰견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진돗개에게 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경찰견 중에 하얀 개는 오직 하나이기도 했고 경찰견 훈련소에서 1등을 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원과의 유대감을 위해서 쉬는 날에도 찾아가 밥도 챙겨주고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긴 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원이 전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과도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했으나 오직 저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관이 강해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귀찮다는 듯이 드러누워 있기 일쑤였죠. 그래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섬세하다 못해 예민하다는 것, 다른 개들이 저에게 다가오기만 해도 물어 죽일 듯이 흥분한다는 것이 흠이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돗개가 질투심이 많아 다른 개와는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원은 셰퍼드를 제치고 경찰견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셰퍼드에게 진 것이죠. 공격성도 높은 편이었고 셰퍼드에 비하여 관리해줘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더군다나 교육이 완료되면 파트너와 함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저만을 주인으로 인지하고 있으니 파트너와의 활동이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저희는 원을 일반인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한 주인을 섬기다 보면 저는 잊고 그 주인만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소문을 한 끝에 원은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진돗개를 입양하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하다가 저희 훈련소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주택이라서 뛰어놀 넓은 마당도 있어 원에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제 휴일에 맞춰 원을 입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흥분해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죠. 잠깐 마당에 풀어놓은 사이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수색 작업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있어서 결국 갈 수 없었죠. 저희 쪽에서도 원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허탕을 칠 뿐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훈련소에 원이 등장했습니다. 혼자 말이죠.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저를 보자마자 저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뛰어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진돗개가 똑똑하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저와 함께 하기 위해 처음 본 거리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니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원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원은 저와 가족이 되자마자 어리광을 많이 피웠어요. 평소에는 참아뒀다는 듯이 제 집에 온 날부터 배를 보여주고 제 옆에 붙어서 자는 등 훈련소에서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고는 했죠. 그런 모습도 예쁘긴 했으나 놀이를 빙자한 훈련을 할 때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셰퍼드보다 집중력도 근력도 더 강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미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누가 이런 저를 보고 진돗개가 경찰견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는 시간 중에 원은 산책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버렸다고 생각되는 개들이 어느새인가 들개가 되어가는 현장이었죠. 한 쌍으로 보이는 두 마리의 들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듯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더군요. 삐쩍 마른 체형의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조금씩 비쳤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할 때마다 그 두 마리의 들개를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점차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개를 데려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떠돌다가 유기견 보호소에 가게 되는 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마을에서 들개떼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들개 5마리가 떼로 다니면서 주민들을 공격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경찰에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들을 데려갈 때까지 조심히 다니라는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개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니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긴장한 채 지내던 중 할머니가 들개떼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치명상은 아니었으나 마을에서는 불안함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경찰들이 있을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혼자 있을 때만 어디에서 들개떼가 나타나 공격한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훈련소까지 찾아와 들개떼가 훈련소에서 도망친 개들이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흥분한 주민들을 잠재우기는 어려움이 따랐죠. 그렇게 소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니 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범인 대치 상황을 연습하던 도중에 동료 훈련사가 제가 팔에 보호대를 낀 줄 알고 경찰견에게 물게 시켜서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사항 외에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죠. 그래도 집에 왔으니 원의 산책을 빼먹을 수는 없기에 저녁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다녀올 심상으로 최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섰어요. 그러면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원과 함께 코스를 따라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항상 제가 운동을 하는 구간에 이르러 저는 원을 묶어두고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팔을 다쳤다고는 하나 운동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며 하고 있을 때 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으르렁거리더니 심지어 짖기까지 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원에게 다가가는 순간 어디선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발목이 세게 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저는 발을 내려다보았는데요. 제 발목을 물고 있던 것은 말로만 듣던 들개떼 중에 한 마리인 것 같더군요. 저는 발목이 아픈 나머지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고 제 주변으로 들개들이 에워쌌습니다. 훈련사를 하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이라도 보내고자 했으나 팔이 닿지 않았고 원도 저를 향해 애타게 짖을 뿐이었습니다. 역시 짐승은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술을 가쁘게 들이쉬고 있을 때 원의 애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인 제가 위험에 처해서 그런지 원은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더군요. 저는 최대한 들개들과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럴수록 화를 돋우었는지 들개가 돌아가며 저를 향해 으르렁거리더군요.
영화에서만 보던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 저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자는 생각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팔을 휘젓고 대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들개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저는 그래도 원만은 살리고 싶어서 목줄을 풀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발목을 물린 상태라서 무리이긴 했지만 그래도 살리고 싶었어요. 못난 주인 만나서 고생하는 원이 안타깝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원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개들이 저를 향해 공격해왔고 저는 보기 좋게 넘어지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싶어 목을 감싸고 있을 때 이상하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니 원이 어느 틈엔가 제 옆에 선 채 들개와 대치 상황이 진행 중이더군요. 든든하면서도 언제 제 옆에 오게 되었는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은 마치 저를 지키려는 듯이 보이더니 들개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약해 보이는 들개를 물더니 순차적으로 들개들을 사냥하다시피 행동하더군요. 저는 그런 몸놀림을 처음 봤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은 제 앞에서는 전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기에 다른 개가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4마리의 들개를 쓰러뜨린 원은 거친 숨을 내쉬며 대장으로 보이는 개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경찰에 전화하여 제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죠. 경찰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에 짐승의 비명이 들려서 고개를 돌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원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돌린 그곳에는 대장 들개가 목을 물린 채 컹컹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어느 틈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원을 향해 손을 뻗자 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손을 핥으며 순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더군요. 저는 피투성이가 된 원을 끌어안으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경찰이 온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들개들이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것은 어린 새끼를 낳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더군요. 원과 함께 산책을 할 때 간혹 보이던 그 2마리 들개가 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함과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였던 저는 그 어린 새끼들도 개임에는 틀림없으니 좋은 집에 입양 보내기 결심하게 되었죠. 마침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기에 들개가 아닌 사랑받는 개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도 원도 지금은 몸이 다 나아서 이제는 건강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셰퍼드에 밀린 줄만 알았던 진돗개가 이렇게 용맹한 모습을 띠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에 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외에도 주인의 목숨을 구한 진돗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만큼 진돗개가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인을 위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원에게 관심과 사랑 듬뿍 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크 씨와 진돗개 원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